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아침 기온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체감상 영하 10도를 밑돌겠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추위는 만만치 않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체감상 영하 10도 아래에 머무르면서 정말 춥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추위의 기세가 잠시 꺾일 전망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면서 대기는 계속 메마르고 있습니다. 3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경주에서는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전까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어제 포항제철소 산재 사고 현장을 조사했는데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스코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포스코 노조에 이어 포스코 경영진은 어제 또다시 언론의 정당한 현장 취재를 가로막았는데 노동자가 죽어도 숨기기에 급급한 포스코의 폐쇄적인 관행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가 6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제철소 현장을 찾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포항 제철소 안의 설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라며 경영진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중대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설이 굉장히 노후해서 안전사고나 이번 같은 사망사고가 늘 있을 수 있겠다 판단이 드는데 왜 사전에 안전에 좀 많이 투자하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대단히 좀 유감스러운 상황을 좀 많이 봤고요. 남수희 포항제철소장은 포스코 관리직 업무의 80%를 안전활동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잇따르는 사고는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런 사태가 있는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도 포항에서 이렇게 나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진짜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지난 11일 포스코 노조에 이어 이번에는 포스코 사측이 취재진의 제철소 현장 취재를 강하게 제지해 논란이 됐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도 못 찍는다는 겁니까? 아니 그 사망 사고 난 거랑 별개 문제 필요하다면은 사전 협조 하에 그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합니까? 지난 11일에도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원은 취재진을 향해 안전모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력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야, 기자, 모두 MBC 봐라. 나가라, 그래. 울지 마시고. 네. 안 건드려, 안 건드렸잖아. 네. 나가세요. 나가세요. 아니, 여기서 안 걸린다면서 빨리 가. 같은 사람이 여기서 일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확인하겠다는 거를 지금 막는 거니까? 숨진 홍 씨의 사인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두 차례나 포스코는 노동자 사망 현장을 비공개했고 취재진뿐만 아니라 정의당 집행부도 모든 촬영을 제지당했습니다. 포스코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억압적 분위기가 억압적인 취재 거부 관행이나 아니면 어떤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억압적 관행이 계속해서 사고를 불러오지 않을까. 수많은 노동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외부에 밝혀지는 것을 금기시하는 포스코의 폐쇄적인 시스템이 시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 MBC가 최근 방송한 특집 다큐 그 쇳물 쓰지 마라와 관련해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포스코의 지역사회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MBC는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의 입장문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포항 MBC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노총 포스코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포항 MBC 특집 다큐 그 샘물 쓰지 마라 방송이 왜곡과 악마의 편집으로 노동자의 자긍심을 상실시켰고 포항을 살지 못할 도시로 이간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포스코가 투자를 계획 중인 사업의 전면 보류를 회사에 요청하고 포항 지역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코가 해온 일체의 지역 공헌 활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의 점심 식사 등 포항에서의 소비 활동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 직원과 자녀의 주소지를 타 도시로 옮겨 포항을 50만 이하 도시로 만들어서 공무원 감축, 남북구 관공서 통폐합 등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고 언론에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포항 MBC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시민과 포항시의 희생과 사랑,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 50년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와 사회공헌 활동은 포스코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이지 포스코가 포항 시민들에게 베풀거나 언제든 철회할 수 있는 시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노조가 특정 방송사의 다큐를 문제 삼아 50만 포항 시민과 포항시를 볼모로 협박하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가 지닌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50만 포항 시민과 포항시는 물론 언론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포항 MBC는 이번 다큐를 통해 포스코 철강 노동자들이 힘겹게 일궈온 50년의 성과와 명예를 폄하하거나 비하할 의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묻혀온 철강 노동자들의 직업병 실체를 드러내고 누구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노동자를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포항제철소는 2019년 TMS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측정 결과 전국 기업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용광로 브리더 대기오염 문제, 경상북도의 TMS 미설치 적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9명의 산재 사망, 대형 폭발 사고 등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환경, 노동, 안전 분야에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에서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 아니며 환경, 노동, 안전과 관련해 법적 의무를 다하고 언론의 상시적인 감시와 견제를 받아야 할 포항의 한 구성원입니다. 포항 MBC는 앞으로도 50만 포항 시민과 노동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방송으로 부조리한 현실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지역 언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경주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올해 마지막 의정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56회 2차 정례회에서는 3명의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고 최숙현 선수 인권 유린 사건의 재발 방지책과 고용노동부 경주 출장소 설치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장보기 의원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의 원인은 인권 유린이었다며 체육회 회장으로서 관리 감독을 못한 경주시장의 책임론을 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장 의원은 2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고 권고했고 경주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78명에게 휴일 근로수당과 퇴직금 등 4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과태료 1억 4천만 원도 시민 혈세로 탕진했다고 비판한 뒤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관계 실태를 점검하고 시 공무원들의 노동관계, 법, 교육, 약성 이행을 비롯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노력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임활 의원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경주의 사업장 종사자는 12만 5천 명, 포항지청 관할 5개 시군의 35%를 차지하고 있고 2019년 12월 기준 체불이 1,312건으로 포항청의 40%나 발생했는데도 근로자가 가장 많은 외동에서 조사를 받으려면 포항까지 50-60km를 가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경주에 상주한다면 지역 내에 발생하는 노동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박광호 의원은 산내면이 운문댐으로 각종 피해와 규제를 받으면서도 8개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비 배분율이 25% 선에 그치고 있어 경주시에 상향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주시에서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배분 기준이 개정되어 산내 면민들의 복지 전진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문댐에 물을 내주고 덕동댐 물만으로 부족한 경주시는 이마댐 용수 구입비로 연간 80억 원을 수자원 공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최근 포항 송도 해수욕장에 가보셨나요? 불과 몇 달 새 유실됐던 백사장이 원형에 가깝게 복원됐는데요. 포항시는 포항 송도 해수욕장을 내년 여름에 재개장할 계획입니다. 2007년 폐장한 이후 13년 만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하면 송도해수욕장을 떠올릴 만큼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던 곳.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송도는 젊음과 낭만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사장 유실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겨 결국 2007년 폐장했습니다. 백사장 복원이 본격화된 것은 2012년부터 모래 유실 방지를 위한 수중 방파제를 설치했지만 모래가 빠르게 쌓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부터 무려 15만 톤의 모래를 채워넣는 대공사 끝에 길이 1.3km, 폭 50m의 드넓은 백사장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모래밭에도 걸고 여가 또 발전되고 하긴 좋지요. 포항시는 백사장 복원을 계기로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꼽혔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을 13년 만에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로 중앙의 안전지대를 조금 줄이고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4m 더 늘리는 공사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높이면 그 친수 공간도 확보해가지고 지금 송도가 지금 좀 많이 세트져 있지만 더욱더 나은 그나마 송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사장이 되살아나고 송도 해수욕장이 재개장하면 주변의 포항우나 솔밭과 어우러져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3년 만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개장과 더불어서 긴 세월 동안에 침체되어 온 지역 상권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주민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해수욕장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의 거리가 워낙 가까운 만큼 수질과 대기 환경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군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은 밤 1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중점 관리 대상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은 밤 1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한편 울진에선 지금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7명이 자가 격리 중입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제야의 종타종 행사를 취소하고 문무대왕릉 신년 해룡축제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돋이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 내년 1월 1일 0시부터 일출시까지 불국사 주차장과 석굴항 삼거리, 한수원 본사 구간에 교통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기술 유출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설비를 납품하는 업체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포스코 내부 기술을 빼돌려 다른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출된 기술과 유출 방식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경주 국립공원 소금 강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한 대와 차량 10대, 인력 180여 명을 동원해 불이 난 지 1시간여 만인 5시 35분쯤 완전 진화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면적과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상주 도축장에 계류 중이던 닭에서 나온 건데요. 이곳에서 출하된 닭고기는 모두 회수 폐기되고 구미의 출하 농장에서는 살처분이 진행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상주 도계장에 계류 중이던 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사례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하루 만에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미의 6개 농장에서 출하된 것으로 계류 중 폐사가 발생해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2일 상주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나온 뒤 2주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고병원성 AI 확진에 따라 경상북도는 닭을 출하한 구미 농장 내 2만 3천여 마리와 반경 3km 내 농장 2곳에 3만 7천여 마리를 즉시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상주 도계장에서 출하된 닭고기도 모두 회수해 폐기합니다. 국내 최대 육개 산지인 상주 지역 가금 농가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정말 밖에 외출도 못하고 거의 매일 소독하고 농장을 지키는 그런 입장입니다. 실업이 크죠. 그 직접 관련된 양계 농가는 1년 동안 입식을 못한다거나 또 그 주위에 살처분 했는 육계 농가는 3개월인가 또 입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상주시는 차단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89호 가금 농가에서 630만 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사육을 위하여 거점 소독시설 1개소, 이동 통제초소 4개소, 공동방지단 7개 반을 가동하여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고병원성 AI까지 겹치면서 방역난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청 직원 1동 1,797만 원, 대한노인회 경주시 지회 임원회 직원 1동 350만 원, 동천동 통장협의회 200만 원, 울릉 동산교회 156만 원, 구룡포 파출소 민간 해양구조대 1동 100만 원, 나곡 1, 2 동민 1동 100만 원, 울진군 북면 농협 직원 1동 76만 원, 경주 황성동 통장협의회 여경화 회장회 회원 1동 50만 원, 한국생활개선 경주시 연합회 50만 원, 울릉 동산교회 50만 원, 주식회사 일주건설 주재홍 씨 50만 원, 주식회사 네오플랜트 주성호 씨 50만 원, 울진군 양봉 장목회 50만 원, 한우리 풍물 회원 1동 50만 원, 울진 매화면 기양 1, 2 마을회 35만 원, 대정수산 30만 원, 나곡 삼리 마을회 30만 원, 한돈 정육마트 강명희 씨 30만 원, 주식회사 진안개발 전병진 씨 30만 원, 북면 농협 30만 원, 나곡사리 동회 30만 원, 울진 매화면 이재걸 씨 20만 원, 주인 1위 주민 1동 20만 원, 주식회사 나곡 전병섭 씨 20만 원, 부구 1위 주민 1동 20만 원, 부구 3리 상흥 부동회 1동 20만 원, 신화 1위 이장 전종협 씨 20만 원, 나곡 3리 노인회 20만 원, 경주시 보덕동 자연보호협의회 윤종학 회장회 회원 1동 20만 원, 소곡 1위 마을회 20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시립도서관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포항시는 오늘부터 도서특별 대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대출 전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책을 검색해 신청하기를 클릭한 뒤 다음 날 도서관별 지정된 장소에서 책을 찾아가면 됩니다. 드라이브스루 수령도 가능하며 특별 대출 서비스는 포항시립도서관 7개관과 작은 도서관 38곳에서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권역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참여 이동신문고 운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는 운영 성과와 민원인 편의 제공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7월 15일 시청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해 55건의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추위는 만만치 않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에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선까지 뚝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체감상 영하 10도 아래에 머무르면서 정말 춥습니다. 든든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추위의 기세가 잠시 꺾일 전망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머무르면서 대기는 계속 메마르고 있습니다. 3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경주에서는 산불까지 발생했습니다. 화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도 경북 동해안은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5도로 어제보다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오전까지 흐리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 3도, 독도 6도로 예상됩니다.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3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내일까지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아침 포항의 기온은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다시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